챕터가 3개야. 2차 곡선 하나, 벡터 하나, 공간 도형 하나. 자, 2차 곡선은 2차 함수랑 원 배웠던 거랑 컨셉이 똑같아요. 그 정도의 레벨이고, 벡터는 거의 닮은 꼬라지, 닮음의 느낌과 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을 거고, 공간 도형은 우리가 배웠던 입체 도형에서 공간 평면 좌표를 확장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제 X축, Y축만 있는 게 아니고 X축, Y축에 Z축까지 생기면서 생기는 그런 공간적인 도형을 말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수학적인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기하가 되게 많이 힘들고요.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은 되게 쉬워요. 얼만큼 쉽냐면 학교 시험 문제 레벨일 수도 있지만 얘네들 1년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시험 전날 직보로 딱 4시간만 기하 수업을 하면 교과서 레벨을 다 풀어내요. 센에 있는 필수 유형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보면은 다 80점, 90점대가 다 나왔던 시험을 냈는데 그때는 학교 시험이 좀 쉬웠을 거니까 그랬겠죠. 이제는 이제 상대평가 가면서 그렇게까지 쉬워지지 않겠지만 물론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겠지만 그만큼 개념이 많지 않다는 뜻인 거니까 조금 숙제를 가급적이면 안 줘볼 겁니다. 숙제가 집에 가서 너네가 기하 복습을 한 30분 내로 끝낼 수 있게끔 해볼 거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돼. 내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너희들이 대수랑 미적분을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방해가 돼. 선생님이 그런 컨셉으로 기하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새롭게 생기는 어떤 곡선들을 배웁니다. 그 곡선들의 가장 중요한 건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폼을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자, 포물선의 정의가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직선이 있어요. 점과 직선이 있어요. 이건 고정된 점과 고정된 직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임의의 한 점이 있는데 이 임의의 한 점이 이 점까지의 거리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을 전부 다 모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점과의 거리랑 직선과의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의 자치, 그걸 다 모아보라고 한다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만큼 거리가 똑같아질 거니까 이것들을 내가 다 모아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게 돼. 이게 포물선이야. 그런데 결국엔 자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움직이고 돌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리가 얘를 삐딱하게 그릴 필요가 없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준되는 이 아까 한 점을 우리가 얘를 초점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되는 이 선을 우리가 준선이라고 할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 하나랑 직선 한 개였으니까 이 점을 우리가 흔히 P, 0이라고 표현을 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봐봐. 이게 아무리 삐딱하게 있어도 얘를 돌리면 X축과 Y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X축에 초점이 있어요. 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었던 한 점이 꼭 원점을 지나가게끔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P, 얘도 P니까요. 그치? 여기서 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자취로 가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는 이미 한 점을 가져와서 얘를 우리가 X, Y라고 뒀을 때 말 그대로 이만큼 길이와 이만큼 길이가 같아요라는 힌트를 써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 얼마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 돼? 어떻게 돼야 돼?
x 빼기의 마이너스 p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왜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냐면 준선이 여기에 있고 초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위치가 항상 초점과 준선이 꼭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반대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P란 점이 이 준선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치가 누가 더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모를 때는 절대값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끝나. 얘를 풀면 끝나.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넘겨서 루트 빼먹었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자, 나 지금 뭐 쓰고 있는 거니? 더하기 y제곱이지. 그지? 이렇게. 됐지? 그지? 점과 점 사이 거리랑 나왔지. 양변 제곱을 해. 그래서 얘는 x제곱에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에 더하기 2px에 더하기 p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얘가 아니고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게 y제곱이 4px라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y제곱은 4px가 포물선의 기본 성질이에요. 자,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초점을 우리가 흔히 f라고 두고 p, 0이 되고 얘가 준선이 이렇게 생겼다.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이 생겼다. 이때 요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되게 뚱뚱해요. 참고로 말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선이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되는 거다. 이때 p가 양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얘가 이렇게 있는 거고 p가 음수가 되면은 그림이 반대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p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를 보고서 누가 더 초점이 앞에 있는지 준선이 앞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됐어요? 이렇게. 이게 포물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점이 0,p가 y축에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얘는 요 놈과 얘를 비교하면은 x축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식이 x제곱은 4py가 나와요. 얘가 뭐니? y가 4p분의 1 x제곱이죠. 이차함수예요.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차함수는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이 초점이 y축에 있고 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차함수 문제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뒤집혀 있으면 이런 모양이에요. 얘는 이차함수가 아니겠죠. 얘는 사실 굳이 말하면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거는 x축이 얘를 주축이라고 부르는데 단어가 좀 많아. 단어가 얘는 좀 힘든 게 좀 처음 보는 단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얘는 아까 말했던 얘가 초점, 얘는 준선. 우리가 주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메인 축, 요 라인 축. 이차함수로 말하면 대칭축. 맞아요? 대칭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축이니까 이차함수의 대칭축. 얘는 주축이 x축이 되는 거고 얘는 주축이 y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물선의 전부 다예요. 자, 우리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봐봐. 이제 선생님이랑 옛날에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같은 경우는 내가 했던 말이 좀 기억나겠지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 성질만 배우고 플러스 알파로 대칭 붙이면 끝났잖아요. 혹은 이동, 맞아요? 대칭과 평행이동만 하면 끝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 함수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결국에는 x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움직일 거예요.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얘는 대칭이동도 안 해요. 평행이동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끝나요. 자, 다시 초점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한 임의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봐봐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참수죠.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렇게 생긴 이 참수가 이렇게 썼는데 얘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y제곱은 4px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조건 4px야. 4가 무조건 앞에 껴 있어야 돼. 자, y제곱은 4px여서 이때 4 빼고 요 p가 초점이야. 이때만 요 p가 초점이고 준선이야. 자, 연습 한번 해볼게. 네, 지금 연습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선생님이 센 한 것만 풀 거기 때문에 스텝 A를 풀 겁니다. 자, 봐. 포물선을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스텝 1이 뭐냐면 초점과 준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P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초점이 P, 0이었다면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 초점이 마이너스 P, 0이었다면 준선은 X는 P. 혹은 초점이 0, P였다고 친다면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 0, 마이너스 P였다고 친다면 준선은 Y는 P. 라는 초점과 준선이 풀마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가장 기본 라인이야. 이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가장 기본 라인이야. 그래서 이놈이었을 때 식이 요거였다면 얘는 y제곱은 4px. 얘였다면 x제곱은 4py.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기본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 1번 보시면 초점이 2,0이고 준선이 x가 마이너스 2죠. 대칭 나왔죠? 그럼 이때 말한 p가 뭐겠어요? p가 2겠죠. x축 반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식이 뭐가 돼야 돼? y제곱은 4px입니다. 그래서 답이 y제곱은 8x입니다. 이렇게. 또 해볼까요? 2번은 초점이 마이너스 4,0이죠. 준선은 플러스 4죠. 얘는 y제곱은 4px입니다. 그래서 얘는 초점이, 아니 식이 y제곱은 마이너스 16x입니다. 굳이 그림 그려보려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초점이 마이너스 4고 준선이 플러스 4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이게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응용 문제에서 그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래서 내가 대충 그려도 너네가 웬만큼 그럴싸하게 이 길이가 같게끔 그림을 그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뚱뚱해요. 정말 이 참수가 이 축에 지금도 봐도 얘가 훨씬 더 짧아 보이잖아요. 그지? 한 진짜 그림이 원래 한 이 정도쯤 돼요. 이 정도쯤 돼요. 그래서 한 이렇게 길이가 같아질 정도로 되게 생각보다 되게 뚱뚱한 그림이 나와요. 거의 이렇게 축에 붙어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놈이 나와요. 그래야지만 그림이 좀 더 그럴싸하게 나올 거예요. 3번하고 4번은 축이 Y축인 거예요. 다시 1단계 아까 맞잖아요. 1단계 얘를 보고 얘가 풀마 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이제 2단계가 뭐냐면 2단계가 주축이 X축인지 Y축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초점과 준선이 풀마 관계에 있니? 두 번째, 주축이 X축이니 Y축이니. X축이면 주축이 X축이면 기본식이 이런 식. 주축이 Y축이면 기본식은 이런 식.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머지는 껴 맞추시면 돼요. 자, 포물선 다 배운 겁니다. 이거면 거의 한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응용 문제야, 변형 문제거든. 그럼 5번 보세요, 5번. Y제곱이 12X면 초점이 얼마겠어요? 3,0이죠. 얘는 뭘까요? 3분의 1X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4 곱하기 12분의 1로 보여요. 무조건 앞에 4를 무조건 껴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2분의 1 이런 거니까 마이너스,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12분의 1인 거예요. 준선은 플러스 12분의 1X가 되겠지.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잡아주면 초점과 준선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우리 5, 6, 7, 8. 자, 1, 2, 3, 4, 5, 6, 7, 8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너네가 한번 해봐요. 1, 2, 3, 4, 5, 6, 7, 8. 자,
밑에 거는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요. 초점 잡고 준선 잡은 다음에 그래프까지 그려봐요.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프까지 그려봐요. 자,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얘가 있었으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x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쟤는 주축이 y축이에요. 자, 이게 은근 헷갈립니다. 주축이 x축인지 y축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사실 식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 얘가 p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0,4분의 1이라는 점과 0, 아니 여기서 얘가 얘를 지나가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온다는 뜻인 거죠. 이렇게 같아지는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y는 x제곱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참수의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 문제가 된다는 뜻인 거죠. 자, 넘어가서 대표 문제 볼까요? 자, 대표 문제 보세요. 자, 꼭지점이란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참수에서 꼭지점이 얘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포물선에서 꼭지점이 누구겠어요? 포물선의 꼭지점도 얘가 꼭지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든 얘가 우리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초점이라는 개념과 준선이라는 개념과 여기 있는 꼭지점이라는 개념, 요 세 개의 개념이 포물선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주축까지 해서 4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초점과 준선이 풀마관계에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이 뭐게요? 꼭지점이 원점이어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스텝 1에서 초점과 준선이 풀마관계에 있어야 돼 란 말과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꼭지점이 원점이어야 돼. 이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가장 기본 모양인 거야. 이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봅시다. 필수 유형 대표 문제 1번 보시면, 자, 41번 보세요. 마이너스 2,0을 초점으로 두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있었다. 그쵸? 그러면 얘는 초점이 마이너스 2,0이었고 꼭지점이 원점이었을 거니까 꼭지점이 원점이었단 말은 얘가 움직였단 말이야, 안 움직였단 말인 거야? 안 움직였단 말인 거야. 안 움직였단 말인 거니까 초점 여기 있었을 거니까 준선 여기 있었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겠지. 그럼 식은 x제곱은 y제곱은 4px가 되었겠지. 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함수 모양이 함수인가요? 함수가 아닌가요? 판단하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지. 왜 함수가 아니야? x값이 한 개 있는데 y값이 두 개 있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y제곱이 함수가 아니면 y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함수면 y가 돼야지. 그럴 거니까 x제곱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니까 y제곱은 4px. 이러면 할 때는 x제곱은 4py. 외우셔도 돼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헷갈릴까 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 나왔는데 얘가 a, 4를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4의 제곱은 16은 마이너스 8 곱하기 a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쵸? 자,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함수가 움직여 봅시다. 우리 쉬운 것부터 연습 한번 해보자. 이제 포물선이 이제 움직여 볼 겁니다. 자, 봐봐요. 9번 보세요. y제곱은 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는 4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답니다. 그쵸? 얘를 식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정말 영혼 없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평행이동의 성질을 쓰면 돼요. 맞죠?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이면 뭘 해야지? x 대신에 x 빼기 4를 대입을 해야지. y축이면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을 해야지. 얘는 대입하게 되면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은 x 빼기 4입니다가 우리 정답인 거예요. 맞죠? 그냥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답은 당연히 얘가 되는 거죠. 고민할 게 없어요. 맞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뭘 봐야 되냐면 자 봐. 기본 함수가 뭘까요? 기본 함수가 뭐고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기본 함수를 가지고 뭘 구하는 거야? 축과 그지? 아니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을 구하는 거야. 원래 함수에서 기본 모양을 보고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걸 가지고 와서 초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준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얘 보세요. 얘는 우리한테 지금 얘를 물어봤지만 기본 함수가 얘잖아요. 그럼 얘는 원래 초점이 얼마였을까요? 원래 초점이 4분의 1,0이었을 거예요. 원래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을 거예요. 꼭지점은 0,0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 이 점도 움직이죠. 도형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4분의 1에서 x를 4만큼 움직이고 0에서 y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자, 준선 보세요. 준선이 얘가 지금 그림이 이렇게 서 있는 준선인데 얘를 y축 방향으로 암만 움직여봐라. 달라지나? 안 달라지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얘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끌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있던 준선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만큼 끌고 왔기 때문에 얘는 준선이 x는 4분의 15라는 새로운 준선을 가지게 돼요. 뭐 꼭지점이야 당연히 4, 마이너스 1 됐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포물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의 요 도형에서의 새로운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은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 하면 더럽게 헷갈려. 근데 딱 두 번만 하면 금방 이해가 돼. 자, 선생님이 10번 한 개랑 12번 한 개 풀어줄게요. 자, 10번 보세요. y 더하기 4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x 빼기 3이 있어요. 얘는 기본 모양이 뭘까요? y제곱은 마이너스 x가 기본이었을 거예요. 뒤에 다 떼버리시면 돼요. 이게 기본 모양이었던 거예요. 다시
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을 가져와요. 기본 모양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초점과 준선과 꼭지점을 구합니다. 얘는 얼마였을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0이었겠죠. 준선은 4분의 1이었겠죠. 풀마 대칭이니까 꼭지점 0,0이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얼만큼 이동했니? x를 3만큼 움직였고 y를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인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공통수학 1, 2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스킬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초점이 뭐가 됐을까요? 초점은 얘를 더하기 할 거니까 4분의 11, 마이너스 4입니다. 준선은 여기에서 3만큼 더 끌어왔을 거니까 x가 4분의 13입니다. 꼭지점은 3, 마이너스 4입니다. 굳이 그려보세요라고 한다면 원래 함수가 여기에서 그림이 초점 잡아서 이렇게 생긴 놈이었을 거니까 얘가 원래 함수였을 거니까 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꼭지점 잡아요. 얘 잡으시면 돼요. 3, 마사를 꼭지점으로 잡아서 다시 말하면 얘가 마치 새로운 x축, y축인 것처럼 맞아요? 얘가 마치 새로운 x축, y축이 되는 것 마냥 요 그림을 그리시면 답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죠. 초점 여기 있었을 거고요. 준선 여기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이게 새로운 도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11번 한번 해볼까요? 자, 11번도 기본 모양 찾아서 확인하고 이동하고 그래프까지 그려보세요. 자, 똑같이 풀면 되죠? 자, 12번 한번 해봅시다. 자, 12번. 자, 12번은 이제 이거를 굳이 정리까지 해서 판단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봐요. 얘는 y제곱에 빼기 4x 더하기 2y에 더하기 5는 0이죠. 그럼 얘는 일단 y만 보죠. y제곱에 더하기 2y가 있죠. 얼마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하죠. 왜냐면 제곱이 필요할 거니까. 얘는 넘어가면은 4x가 되고 넘어가면 빼기 4가 되었겠네요. 그럼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은 4의 x 빼기 1입니다. 라고 답이 나왔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얘는 기본식이 뭐였을까요? y 제곱은 4x. 그러면 초점은 1이었을 거고요.
준선은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꼭지점은 0,0이었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1과 마이너스 1만큼 적였기 때문에 그죠? 초점은 2,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얘를 1만큼 죽였으니까 x는 0이 되었을 거고요.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포물선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자, 이제 아까 했던 거를 좀 더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봐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41번 풀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44번하고 45번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자, 44번 보세요. 자, 4y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8y에 더하기 11은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 묶어서 y제곱 빼기 2y가 필요했죠. 그러면 상수항이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더하기 1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은 4x였고요. 지금 내가 상수항 4 써먹었으니까 빼기 7로 넘어가겠죠. 맞죠? 딱 안 떨어져 숫자가. 그래서 나누기 4하고 정리하면은 얘가 y 빼기 1의 제곱은 x 더하기 x 빼기 4분의 7입니다가 돼야 안 돼요. 나누기 4까지 한 겁니다. 왜냐면 앞에 계수가 있으면 안 돼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쓰면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4분의 7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 모양이 뭐였을까요? y 제곱은 4분의 1 곱하기 x라는 얘가 기본 함수.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x축 방향으로 4분의 7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라는 기본 함수랑 이동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의 초점은 4분의 1, 0이었을 거고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을 거고 꼭지점은 0,0이었을 건데 이동했으니까 4분의 7 더하면 2,1이 새로운 포물선이 될 거고요. 얘를 4분의 7만큼 앞으로 끌어당겼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7 더할 거니까 4분의 6이라서 x는 2분의 3이라는 준선이 나왔을 거고요. 꼭지점은 4분의 7,1이라는 꼭지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 b, c의 값이 얼마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됐어요?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거야. 기본 함수랑 이동성. 이것만 판단하면 이 문제는 끝나요. 자, 근데 이렇게 식을 주면서 이 식을 보면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알아내는 게 44번 문제예요. 근데 45번은 반대로 결과를 주면서 이 결과를 주면서 얼만큼 움직였네?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문제지. 44번은 다시 식 주면서 기본이 얼마니, 이동이 얼마니를 정말 심플하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제는 45번은 결과를 줄 테니까 알려주라는 뜻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원래 포물선 보세요. 원래 포물선은 이렇게 생겼죠. 초점이 여기 있었지. 준선이 여기 있었지. 꼭지점이 원점이었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중점이 원점이어야 돼요. 다시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발.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발. 여기 있죠. 요 두 개의 중점이 0,0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함수의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재 보세요, 재. X축이 있죠? Y축이 이렇게 있죠? 준선이 여기에 있대요. 준선이, 초점이 2분의 3,2가 우리의 초점이라고 했어요. 준선은 X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우리의 준선이에요. 이게 우리의 준선이에요. 그럼 초점에서 준선에 발 내려보세요. 여기 있죠. 초점에서 준선에 발 내리면 여기 있죠. 여기. 얘의 좌표 얼마일까요? 얘의 좌표는 X값은 2분의 1이고 Y값은 2였을 거잖아요. 봤어요? 이 두 놈의 중점이 얼마예요? 1,2 아니에요? 맞죠? 얘가 원래 중점이었어. 얘가 원래 원점이었어야 돼. 근데 얘가 1,2가 됐잖아. 이게 이동성이에요. 원래 원점이었던 놈이 1이 같다는 뜻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초점도 원래는 여기지 않았을까요? 맞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초점의 좌표는 꼭지점에서 거리예요. 이만큼 거리가 초점의 좌표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만큼이 1이잖아요. 2분의 3이야? 이만큼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 좌표가 2분의 1,0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본 함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초점에서 준선의 발레리입니다. 그 두 점의 중점이 원래는 원점이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그만큼 움직였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어요? 얘를 원래 초점과, 자 정리, 원래 초점과 준선에 내린 발의 중점을 가지고 이동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중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본 함수의 초점을 구할 수가 있다. 또 준선이 x는이었으니까, 준선이 x는이었으니까 식은 y제곱은 4px였을 거다. 맞아요? 준선과 꼭지점의 모양 때문에 x제곱인지 y제곱인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y제곱은 4px에서, 즉 2x에서 이만큼 움직였다면서요. 그러면은 y 빼기 2의 제곱 에 2의 x 빼기 1입니다가 됐다는 뜻인 거죠. 이게 우리 정답이죠. 이제 문제는 요 놈이 x축과 만났다면서요. y가 0일 때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끝났죠. 학교 시험 문제. 딱 간단하잖아요. 식은 심플한데 뭔가가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자, 45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45번. 정말 중요해요. 너희가 이거를 마스터해야 돼. 얘를 마스터하면은 포물선의 3분의 1이 끝난 거야. 자, 이거 했으면 46분도 풀어보세요. 자, 풀면서 확인해. 초점과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발의 중점이 원점이 되려면, 그지? 얼만큼 움직였을까를 보고 이동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꼭지점과 초점의 거리를 가지고 초점의 좌표를, 기본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림을 그려야 답이 나와. 그림이 좀 더 정확히 해야 돼. 그치? 정확하게 그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치? 일단 얘 직행도 찍는 거야. 얘 찍고 얘 찍은 다음에 초점에서 준선에 내는 발 내렸을 때 그 점 두 개의 중점이 움직인 만큼의 상황. 자, 이게 조금 겉돌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되게 혼란스러워. 자,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46, 47, 48 문제가 다 좋아요. 이 유형 2번 챕터가 어떻게 보면 포물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46번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자, 3,2라는 점과 x는 1이라는 점에 선에 점과 직선의 같은 거리의 점. 아, 포물선이구나. 맞지? 그러면 또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항상 그림을 그려. 3,2 찍었어. 얘가 3,2야. 자, 3,2 찍었지. x는 1 여기 있지. 그러면 발 내리면 요 좌표 얼마 되지? 1,2가 되지. 1,2랑 3,2의 중점 2,2지. 그러니까 2,2가 움직인 거가 되는 거다. 그러면 얘만큼 거리가 얼마야? 2,2랑 3,2 거리가 1이잖아. 1이니까 얘가 초점이 된다. 왜?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친다면 2,2가 원점이었을 거고 3,2가 1,0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그림이 초점이 되는 놈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y제곱은 4px에서 이놈에서 2,2만큼 움직인 거다. 그래서 y 빼기 2의 제곱은 4의 x 빼기 2입니다. 라는 답이 나왔다. 이렇게 전개하면 A, B, C. 됐나요? 자, 이렇게. 자, 마저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거는 정말 이제 식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 자, 정의에 대한 문제, 초점에 대한 문제, 준선에 대한 문제. 정말 이게 정의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3번은 얘가 어차피 도형일 테니, 그림일 테니 도형상의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문제는 전부 다 도형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 문제는 다 심화 문제예요. 유형 3번 문제의 유형은 문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문제가 다 심화 유형이에요. 이게 유형 3번, 유형 4번 다 이어지는 문제. 자, 보세요. 자, 포물선이 있는데 어떤 도형적인 문제를 물어본다. 얘는 무조건 정의를 쓰는 뜻인 거예요. 정의가 뭐야?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우리의 포물선의 정의였잖아요. 이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걸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다 그걸로 풀어주는 문제. 51번처럼 2차 곡선이 두 개가 겹쳐버리는 순간이 제일 끝판왕이 되겠죠. 원이건 포물선이건 다음에 배우게 될 뭐 쌍곡선이건 타원이건 그런 것들이 막 섞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도형적인 문제의 끝판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49번 볼까요? 자, 보세요. y제곱은 12x랍니다. 아, 초점이 3이구나.
준선은 마3이었겠구나.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왔겠네. 됐죠? 여기에서 임의의 세 점을 잡았어요. 자, 세 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려보면 알죠. 세 점이 만약에 여기 다 잡았다 쳐봐요. 다 잡았다 치면은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을 때 무게중심은 당연히 여기 내부에 있었을 거잖아요. 무게중심이 초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ABC라는 놈의 좌표가 여기 한쪽에만 물려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지금 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느낌에서 요 초점이 때마침 무게중심이 되었다. 그쵸?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자, 봐요. 자, 여기서 키워드가 무게중심이 F인 3,0이 되었다. 이때 AF란 길이와 BF란 길이와 CF란 길이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AF가 뭔데요? AF가 이거 아니야? 꼭지점과 초점 사이의 길이 아니야? 한 점과 초점 사이 거리 아니야? 그럼 얘랑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죠? 두 번째 보세요. 자, BF 여기 있잖아요.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얘를 B', 얘를 뭐 A'. 자, 마지막으로 얘가 같은 길이가 여기 있죠. 얘가 C'.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얘를 물어본다는 말은 AA'과 BB'과 CC'의 길이의 합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AF는 AA, BF는 BB, CF는 CC 이렇게.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좌표를 X1, Y1 왜? 랜덤이니까. 얘는 X2, Y2 난 여차하면 얘 대입할 거야. 근데 일단 대입하기 싫으니까 대입 안 하고 있는 거야. 얘가 X2, Y2, X3, Y3라고 한번 더 보자. 그랬을 때 AA 길이가 얼마게? X1 더하기 3인 거 알겠어요? 이게 포물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봐봐요. 왜냐면 얘가 X1, Y였단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1이라는 뜻인 거예요. 좌표니까요. 맞죠? 이만큼은 원래 준선 길이니까 이만큼이 3 아닌가? 이게 핵심이야. 자, 봐. 어려운 문제야. 정말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포물선을 너네가 좀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이런 문제가 풀려지는 문제야. 근데 포물선 문제가 다 이게 다야, 사실은. 다시. 포물선 위의 한 점과 초점 사이의 거리는 포물선과 준선까지의 거리랑 같아요가 포물선의 도형 문제의 전부 다. 거의 99% 문제 전부 다 이걸로 풀려. 그래서 한 점을 두고 뒀을 때 똑같이 보이는 x2 더하기 3이고 x3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요 y 값이 전혀 쓸 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더하기 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에서 x1, 2, 3의 나누기 3, 이게 임의의 점에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아니었나요? 그죠? 근데 이게 3이라면서요. 답은 18.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이게 신세계야. 너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문제풀이야. 그래서 되게 엄청 신기해. 근데 이게 다야. 정말 다야. 내가 여기는 문제 내가 다 풀어봤을 때 다이랑 똑같은 기조로 다 풀 수가 있어. 암만 상레벨이라고 깝쳐봤다 문제 다 똑같아. 자, 자, 어때요? 자, 좀 뭔가 좀 보여? 자, 52번 대충 보세요. 52번. P가 포물선 위에 한 점이야. P에서 F까지, 초점까지 갔죠. P에서 준선까지 갔죠. 그러면 삼각형 PFH는 이등변 아니야? 맨 처음부터 이등변인데 60도라면서요.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뜻인 거죠. 정삼각형이야.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이제 52번 한번 여기 한번 머리 한번 써볼래요? 자,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참고로 P라는 점을 잡아가지고 F라는 길이 H 길이가 같아요를 쓰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정이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 잘 봐봐. 힌트가 F에서 pH에 발 내려봐. 보여? 여기서 이미 그게 끝이야. 여기에서 잡아. 여기에서 F에서 이렇게 발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될까요? 이만큼 길이가. 얘가 지금 준선이 y 많이 쓰였잖아. 이만큼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2야.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넓이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니까 4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선생님 안 풀 테니까 한 번 더 봐봐요. 원이 있어 보여서 되게 뭔가 신기해 보이죠. 자, 선생님 이거 한번 풀어볼게. 봐봐. 원도 원의 정의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마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원도 2차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차 함수, 2차 곡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 힌트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간다잖아. 즉 얘가 2,0 아니야? 포물선 입장에서 포물선이 얘가 꼭지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봐도 여기에 준선이 있어야지. 항상 습관적으로 준선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우리의 준선이에요. 이게 준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문제에서 PH의 길이와
PF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PF가 우리한테는 관심이 있죠. 왜?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 길이니까. 얘는 뭐랑 같아야 돼요? 여기에서 얘랑 같아야 되죠. 맞죠? 얘를 우리가 P 다시 해볼까요? PF가 PP랑 같은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 더하기 얘라면서요. 얘 더하기 얘니까 얼마예요? 길이가? 4죠. 3번이죠. 자, 다시. 무조건 초점과 거리가 준선과 같습니다를 쓰는 포물선의 정의를 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포물선에 관련된 문제가 다 튀어나와요. 자, 너희들 지금 마음속으로 아, 저 뻥쟁이 쉽다고 했으면서 제일 처음 배우는 포물선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타원하고 쌍곡선 얼마나 어려울 거야? 아니에요. 포물선이 제일 어려워요. 포물선 제일 어려워요. 포물선 하면 거의 웬만큼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 여기. 자. 자, 다음 걸 더 갈 수는 없고요. 유형 4번 한번 해봅시다. 자, 55번을 볼까요? 자, y제곱은 12x를 지나간다면서요. 그럼 얘는 함수가 이렇게, 지금 저 그림만 따라 그리면 얘가 지금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F죠. 지금 AB가 F를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게 AB죠. 그리고 여기서 발내린 게 C죠. 여기서 발내린 게 D죠. 어때요? 지금 그림이 생기다 말았죠. 뭐가 없어? 준선이 없잖아. 항상 안 물어봐도 항상 준선을 잡아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얘가 지금 3,0이었을 거니까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 우리의 준선이었을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얘를 뚫고 지나가서 C'까지 D'까지 갔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이렇게. 그럼 보시면 AC의 길이가 5라면서요. BD의 길이가 5분의 9라면서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얘가 3이잖아, 길이가. 그 이만큼 길이가 8이야. 그럼 얘가 8이야. 맞죠? 이만큼 길이가 5분의 24야. 맞지? 5분의 24. 그치? 그럼 얘도 이만큼 길이도 5분의 24야. 그래서 AB의 길이는 얘랑 얘 더하면 끝. 이렇게. 맞잖아요. 무조건 다, 모든 문제는 다 정의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 이 프레임 내에서만 놀고 있어요. 무조건 포물선은 무조건 준선까지 그어서 길이 같아요만 쓰면은 점 대입해서 노가다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깔끔하죠, 문제가. 자, 60번 볼까요? 깔끔하게 오늘 포물선 끝냅시다. 60번 봅시다. 자, y는 y제곱은 6x. 시켜. 항상 그림. 초점 얼마야? 4px니까 4 곱하기 얼마? 2분의 3 x죠. 그 초점은 2분의 3이에요.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이게 y축 주축의 문제가 몇 개 없죠? 왜 없는지 알아요? 의미가 없거든. 딱 낙지 문제 빼고는 의미가 없거든. 뭐든 여기서 하고 포물선이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게 메인인데 이거를 y축으로 가든 x축으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발상의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y축으로 잘 안 가요. 여기서. 자, 포물선이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임의의 점을 잡았어요. 한 점. F, P 잡았죠. 그리고 O, 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쯤 있겠죠. 맞죠? 이때 얘가 A였을 거니까 AP의 길이와 PF 길이를 더하게 했을 때 최소값을 물어봤죠. 자, 즉 다시 봐. AP 더하기 PF. 여기서 뭘 해야 돼 그러면? AP는 냅두고 PF가 얘랑 같은 게 여기 있죠. P'. 그럼 얘가 PP가 돼야죠. 그럼 이제 보세요. 문제가 이거 더하기 이거가 최소가 돼야 돼. 라는 뜻이죠. 얘가 최소가 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최소 될 때가 여기 있죠. 얘가 최소예요. 왜 최소일까요? 얘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죠. 여기서 직각이 똑같죠? 얘는 똑같은데 얘보다 얘가 더 짧잖아요. 다시 말하면 P가 맨 처음부터 P가 여기였을 때 PA 더하기 PF가 얘가 얘니까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가 되죠. 그래서 최소값은 얘의 좌표가 얼마 되는 거야? 얘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2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13입니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그때의 P의 좌표도 굳이 물으면 구할 수 있어요. P의 좌표는 Y값이 2였을 때의 X값이기 때문에 굳이 P 좌표도 구할 수는 있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어때요? 한 10분 남았어요? 너네가 한번 해보면 좋은데 한 김에 내가 두 문제 더 풀어볼까? 그 다음에 62번하고 63번을 풀어볼게. 자, 62번 갑시다. 좌표 위에 두 점이 있었다. 자, 여기서 A란 점이 0,3, 4,6은 B란 점은 4,6이 있었다. 포물선 Y는 12분의 1 X제곱이 있었다. 얘가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쁘죠. X제곱은 12Y가 돼야죠. X제곱은이니까 와, 주축이 Y축이네요. 얘가 4PY니까 초점이 딱 때마침 0,3이네요. 얘가 딱 초점이, 얘가 사실 F가 아니고 초점이었던 거죠. 준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는 함수. 이런 뜻이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었다. 여기 한 점을 찍어서 요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돼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도형이 이동할 때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삼각형의 둘레가 최소가 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지금 내가 알고 있잖아. 요 길이는 삼각형의 둘레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안 주죠. 우리 문제는 결국에는 얘랑 얘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요렇게 얘가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P가 여기였을 때가 둘레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 이만큼 길이가 얘 좌표가 4,-3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이는 9죠. 이만큼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죠. 5인가요? 그래서 둘레가 14라는 둘레가 나오게 되죠. 최소값은.
자, 유형 6번의 자취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0,4를 지나가고 x축에 접한다면서요.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야 돼요? 반지름이 y죠. 맞죠? 그럼 반지름이 y잖아요. 반지름이 y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지금 뭐 원이 이렇게 있었고 x축이 이렇게 있었고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지금 자 63번 얘가 지금 0,4 얘가 x, y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만큼 길이가 y였으면 얘도 이만큼 길이가 y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y가 되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뭐로 보입니까? 임의의 점은 여기 사이의 길이가 똑같다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준선인 거예요. 얘가 초점인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았다고 친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의 x제곱에 y 빼기 4의 제곱이 y랍니다가 됐을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y이기 때문에 얘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8y에 더하기 16이 y제곱이 될 거라서 x제곱은 8y 빼기 16입니다라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포물선 상관없이 그냥 생으로 풀어낸 방법인 거고요. 포물선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친다면 얘가 초점이고 얘가 준선이야. 아까 했던 말 잘 떠올려볼까요? 초점에서 준선에 발내렸을 때 0,0이죠. 이 두 놈의 중점 얼마야? 0,2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0,0이었기 때문에 얘는 이동성이 x는 0만큼 움직였고 y는 2만큼 움직였던 거구나. 이만큼 길이가 2니까 초점이 2였겠구나. p가 0,2였겠구나. 그래서 x제곱은 4p y였겠구나. 그래서 얘는 x제곱은 8의 y 빼기 2라는 답이 나왔겠네? 라고 풀어낸 거랑 이거랑 답이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포물선의 정의를 쓰고 풀어낸 거랑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냥 생 정의를 쓰는 거랑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죠? 뭐가 더 좋다는 말보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도 다 풀 수가 있으면 좋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갑시다. 금방 지나가네. 자, 숙제는 69번까지. 자, 69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포물선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타원, 쌍곡선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했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나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고 연습하시고 도형 문제는 너네가 생각보다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합시다. 알았지? 자, 안녕. 8시간 수학 수업을 했어.